전 여러 거래소를 사용하긴 하는데요. 예전에는 아비트리지 자동거래도 만들고는 했었는데 이놈의 거래소마다 API 사양을 바꾸기도 하고 결과값을 바꾸기도 해서 계속 수정하다가 귀찮아서 멈췄죠. 그러다가 요즘 AI 에이전트가 다 해주니까 다시 해볼까 하는 마음에 일단 제일 많이 사용했던 빗썸의 API를 받아봤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빗썸의 1:1 문의 게시판은 답변이 다음날 오네요. 뭔가 문제가 있어도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처음엔 단순히 얼마 올라가면 팔고 얼마 내려가면 사고 이런 식으로만 만들었는데요. 그러다가 거래 자체를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볼린저 밴드 영역 밖으로 나갈 때마다 구매나 판매하는 식으로 했는데 해보니까 사후 분석에 좋을 뿐이지 현재 시점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거래소를 트고 아비트리지를 했을 때는 10% 정도의 차익 거래가 되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거래할 자산이 일방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금방 바닥나서 자산을 계속 넣어줘야 하는데 적은 자산으로는 오히려 국가 간 전송이다 보니 현금 전송은 어렵고 가상화폐 전송은 전송당 수수료가 있어서 수수료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젠 국내 거래소는 거래소 간 아비트리지를 이미 하고 있는지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요. 이런저런 경험을 해봤지만 복잡한 포트폴리오보다는 장기 거래를 하면 결국 이득을 본다는 경험으로 장기 거래로 설정을 했습니다. 개발로 들어가서 API 도큐먼트를 보면 API 2.0이 나왔다고 해서 쭉 봤는데 퍼블릭은 문제없는데 매매 처리는 V1 오더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API 2.0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도 뭐 그런가 하고 AI한테 빗썸의 API 2.0이란 거 가져다가 거래 예제 만들어줘 라고 하니까 뭔가 잘 만들어 주더랍니다. 그런데 막상 실행하니까 에러가 나는 거예요. 대충 보면 URL도 V1 오더로 넣었다가 V2 오더로 넣어보는 등 AI도 가능한 방법을 계속 도입하면서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결국 씨름하다가 그냥 API 1.0으로 새로 받았는데 API 1.0은 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 문자가 또 안 오네요. 여러 번 해보다가 SMS 안 와요 하고 문의 게시판에 남겼더니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SMS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블록되었는지 체크하세요 정도만 왔더라고요. 이런 정형문이랑 이야기할 바엔 AI가 그나마 빠르겠네 하면서 하루를 AI랑 싸웠죠. 결국은 실패하고 다음날 그럼 공식 문서는 성공하나 싶어서 공식 문서의 샘플을 그냥 복사해서 실행해 보니까 되네요. 그래서 그 소스를 베이스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다시 실패를 해요. 대충 내용을 보니까 페리티를 위한 해시 값을 AI가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뭔가 AI의 고집이 있어요. 정상 소스를 가지고 AI에게 주는 순간 바로 그 고집대로 진행을 해버리다 보니까 실패가 돼버리네요. 또 이걸로 하루 다시 실험하다가 그 다음날 AI에게 얘기를 했죠. 너는 바보니까 내가 준 코드에서 내가 시킨 거 외엔 절대 건들지 마 라고 말했죠. 가상화폐 단위, 금액, 살 건지 팔 건지 등이 몇 개 정보만 변수 처리해서 파라미터로 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파라미터로 하니까 정상 처리가 되네요. 진행 상황은 모두 로그로 저장해 라고 하니까 저장을 해주는군요. 여기서 바이브 코딩 하시던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면서 바이브 코딩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인 무언가 수정 요청을 신기면 전혀 상관없는 코드도 어느샌가 갑자기 바꾸어 버리는 경우를 경험할 겁니다. 이건 개발룰의 전제 조건에 내가 지시한 사항이랑 관련 없는 부분은 내 허락 없이 수정하지 마 라는 전제를 넣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불안해서 언제나 기능 하나 완성할 때마다 git 커밋을 해버리죠. 그렇게 하면 언제든 내가 원하는 포인트로 되돌아오게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git 커밋을 한 이유는 또 따로 있긴 한데 나중에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내 정보와 내 시세 정보를 가져와서 뿌리는 파일은 또 따로 만들었고요. 새로 만든 시세 정보 파일에서 나의 조건 등을 가져오는 공식을 넣어서 거래 명령을 던지는 데까지만 이런저런 수정을 가했죠. 그렇게 하니까 거래 처리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문제없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능별로 별도의 파일을 만들고 각각의 파일을 include 또는 invoke 등을 호출해서 기능 간의 독립성을 유지시키는 게 실수가 적고 GPT-4부터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파일 전체를 읽어 분석 후 제작성을 하는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줄이 길어질수록 대응 속도가 느려지더랍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1000라인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1000라인이 넘어갈 것 같으면 함수화를 하고 공통 파일을 별도로 만들어서 include를 하는 식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 처리의 견고함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틀은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과거 거래를 확정한 경우를 제이슨의 마지막 거래로서 기록을 하고요. 그 거래 시점 제이슨 파일을 읽어내서 거래 트리거가 발생을 하더라도 쿨다운 타임을 만들어서 자산이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게 했죠. 그런데 이놈이 거래 후 쿨타임을 봤는데 시간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콘피그에서 쿨타임을 봤는데 계산이 이상해 라고 하니까 자기는 제대로 계산을 했다고 우기고 있어요. 그래서 읽은 시간과 계산한 시간을 적어달라고 하니까 제이슨의 최종 거래 시간이 안 맞는 거죠. 잘 보니까 API 거래는 UTC로 받고 있는데 제이슨에다가는 JST로 계산해서 넣더라고요. 그런데 그 JSON에서 JST로 받은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순간 UTC로 다시 인식을 해서 다시 한번 JST로 변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JSON으로 넣었을 때는 JST면서 왜 읽을 때는 UTC냐? 이거 수정해라 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니까 또 말을 못 알아먹었는지 JSON을 읽어서 JST로 변환한 후 또다시 JST로 변환을 하네요. 그래서 JSON으로 읽은 시간은 JST이므로 JST 변환을 하지마 라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인지를 못해요. 하루 가까이 이런 JST 변환으로 싸우고 나니까 다음 기능을 추가시키려고 할 때마다 JST 변환해드릴까요? 하고 물어보대요. 그래서 너는 믿을 수 없으니 내가 시키지 않으면 시간 변환하지마 라고 했더니 그 뒤부턴 질문을 안 하더랍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 하나에 꽂혀서 내 말을 자꾸 왜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오른쪽 위에 플러스 버튼을 살짝 눌러주면 새로운 세션으로 시작하게 되므로 이상한 것에 꽂혀있는 AI의 고집을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쿨타임의 기준 계산이라던가 판매 또는 구매 수량의 기준 등을 총 자산에 비례하게 한다던가 여러 가지 노하우를 집어넣었는데요. 그 뒤에 윈도우즈 스케줄러에 등록하는 스크립트도 만들게 해서 스크립트 실행만으로 스케줄러에 등록을 해주게 했고요. 제 데스크탑이 AI 에이전트의 역할을 해주므로 데스크탑에 등록을 하려 하니까 노트북으로 개발했던 파이썬 환경이 달라서 또 에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환경을 체크하고 환경을 맞춰주는 스크립트도 전부 AI가 알아서 체크해서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했죠. 환경조차 사람이 구성하면 안 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개발은 AI를 써서 잘 해놓고서 환경 구성을 스스로 하느라 애쓰시는 분들이 참 많이 보이는데요. PC든 클라우드 환경이든 전부 환경 구성을 스크립트화해서 사람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완성까지 해서 지금 잘 거래를 해주고 있네요. 바이브 코딩만 하고 있는 저만의 노하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 이미지 하는 것을 텍스트로 작성을 해보고요. 그걸 화면 또는 기능마다 구분을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을 그곳에서 떼어놔서 다시 텍스트로 구현을 하고요. 그 기능이 완성될 때마다 커밋을 하고 개발 룰에 내가 지적한 내용들을 정리를 시킵니다. 개발 룰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시켜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 룰을 기반으로 기능이나 화면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이렇게 화면이나 기능을 추가할 때마다 새로운 문제들이 하나 둘씩 튀어나오는데 그걸 계속 개발 룰에 누적시켜서 다음 기능 개발에 같은 실수를 안 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공통 메뉴나 공통 함수가 나오고요. 공통 모듈이나 함수는 별도 파일에 빼고 include에서 표준화를 시키죠. 그리고 AI는 무언가 하나에 꽂히면
그 꽂힌 부분을 끝까지 고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파일을 만들어 시켜보시고 그래도 같은 짓을 한다면 안 되는 방법이나 포인트를 개발 룰에 명시를 시키고 절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몇 가지 팁만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주변에서 신경 못 썼던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둘 자동화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에이전트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바이브 코딩에서 맡기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탈출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의 노하우를 공개해 봅니다. 끝!輝く